안녕하세요. 오늘도 불철주야, 데이터, 논문과 실험하고 있는 심리학도 여러분. 저는 한림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지각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생 정호진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심리학회 꿀팁 영상에서 최윤 교수님께서 참고문헌 인용하는 방법과 아래와 한글을 이용해서 직접 논문 인용하는 걸 시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과정을 조금 쉽게 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최윤 교수님의 동영상에서는 구글 스칼라를 이용해서 논문의 참고문헌 인용 정보를 복사해서 아래의 한글로 붙여넣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과정도 물론 편하긴 하지만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논문의 본문에는 해당 참고문헌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거를 일일이 타이핑해야 되고, 만약에 참고문헌 양식이 바꿔줘야 되는 상황, 이제 학술지를 바꾸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손봐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프로그램은 이 모든 과정을 단 한 번에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논문 쓰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쓰시면 정말 논문 시간이 단축된다라고 하는 거를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바로 엔드노트입니다. 그래서 엔드노트에서는 논문을 보는 것도 가능하고 보면서 편집하는 것도 가능해요. 형광펜 치거나 밑줄 긋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인용하는 것, 이 기능이 매우 강력하죠. 그래서 이처럼 논문 우리가 작성할 때 필요한 참고문헌 관리 수단을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제가 어떤 대학원생으로서 엔드노트의 덕을 많이 봐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면 연구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작업 속도를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엔드노트를 소개해드리지만 엔드노트 말고도 무료 프로그램인 멘델레이나 웹웍스 같은 것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학교 도서관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관련 프로그램을 찾아보든지 하면은 이 참고문헌 인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는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엔드노트를 직접 보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조작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왼쪽에는 이제 각 주제별로 논문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가운데에는 해당 이제 만든 폴더마다 논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All Reference를 클릭하게 되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논문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제가 논문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해당 논문의 어떤 요약 정보, 그다음 만약에 저자를 편집하게 된다면 편집 공간, 그다음 PDF를 직접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PDF를 볼 수 있는 이런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논문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중앙에 보면 검색하는 데가 있어. 제가 여기서 교수님 이름을 검색하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최훈이라고 하는 그 단어 혹은 이제 논문 키워드, 내 본문의 내용, 그 다음에 논문 초록 등등 논문에 최훈이라고 들어있는 걸 싹 다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요약해서 정리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그룹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쪽 폴더로 이제 아까 검색했던 논문들을 쭉 다 집어넣으면은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키워드의 논문만 정리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엔드노트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논문을 직접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데서 이걸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논문을 볼 수 있는 그 창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문을 보면서 예를 들면 형광펜을 치고 싶다 그러면은 보면서 형광펜 칠 수도 있고요. 메모도 되고, 그 다음에 밑줄, 메모 이런 것들도 다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보다가 얘를 닫는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정보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다시 한번 논문을 펴보면은 아까 제가 형광펜 친 거를 그대로 남아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논문 라이브러리에서 논문을 보고 편집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력한 인용 기능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엔드노트에서 논문을 이제 인용하려면 MS 워드를 사용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아래와 한글은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나중에 이제 적응하시면은 또 MS 워드에서 아래와 한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엔드노트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MS 워드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 MS 워드에 보면은 이 엔드노트 탭이라고 하는 데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Insert Citation을 눌러서 논문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저것 이제 논문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Find Citation 쪽에서 제가 논문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키워드가 있는 모든 논문들이 다 검색이 돼요. 제 라이브러리에 있는 논문들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인용하고 싶은 논문을 클릭해서 인설트를 누르게 되면 APA 양식에 맞게끔 자동으로 바뀌어서 논문이 인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논문 한 개만 인용했는데 한번 하나 말고 여러 개를 같이 인용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뭐 당연한 거겠지만 당연히 다 APA 양식에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저자들 다 구분해주면서 본문에 표시를 해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APA 양식으로 제출하는 학술지가 아니라 다른 학술지로 논문을 투고하고 싶을 때 이제 이럴 때는 저자 논문 양식들을 하나하나 다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들을 바꿔주는 방법은 여기 지금 스타일 쪽에서 APA6을 만약에 제가 시카고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다 한 번에 바꿔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시카고 말고 뭐 넘버 이런 것들도 바꾸고 이제 엔드노트 홈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학술지의 참고문헌 양식들을 지원하니까 제가 투고하고 싶은 학술지의 양식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클릭만 한번 해주면은 일일이 참고문헌을 하나하나 그 학회 양식에 맞게 수정할 필요 없이 이제 알아서 다 바꿔주니까 시간이 엄청 단축되는 거죠. 어때요? 정말 편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엔드노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라이브러리의 논문을 어떻게 넣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여기서 소개해드릴 방법은 이제 PDF 하나를 사용자가 지정해 놓은 폴더에 넣으면은 얘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엔드노트 형식에 맞게끔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엔드노트 탭에 가서 이 프레퍼런스 쪽을 먼저 가주셔야 돼요. 여기서 PDF 핸들링이라고 한 데가 있는데 이제 PDF 핸들링 쪽에서는 엔드노트가 해당 논문을 받아들였을 때 그 PDF 파일의 이름을 자동으로 어떻게 바꿔줄 건지 그 다음에 PDF를 자동적으로 임포트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리네이밍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드노트가 되게 깔끔하게 논문의 이름을 다시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여기 PDF 오토 임포트 폴더인데 여기서 폴더를 하나 지정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제가 이 폴더로 논문을 넣게 되었을 때 얘가 자동으로 해당 PDF가 들어오게 되면 엔드노트 양식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라이브러리에 넣어줍니다. 여기 셀렉트 폴더를 해가지고 넣고 싶은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임포트라고 하는 폴더로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 다음 세이브를 했고 나온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논문 하나를 다운받아가지고 이 임포트 폴더에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서 저장을 해서 얘를 임포트 폴더에 넣어서 붙여넣은 다음에 이제 바로바로는 안 되고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 기다리게 되면은 얘가 논문을 인식하고 이제 엔드노트로 불러오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만약에 좀 시간이 걸려도 얘가 안 된다 그러면 엔드노트를 껐다 키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식을 했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imported reference가 추가가 됐고 이 논문 하나가 깔끔하게 들어온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에딧 쪽에 가서 보면은 저자들 이름, 그 다음 연도, 제목, 그 다음 학술지, 이제 키워드, 초록 다 등등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렬이 돼가지고 불러온 걸 확인할 수 있죠. 대신에 이 기능은 만약 되게 옛날 논문, 막 1990년대 초반, 그 다음에 스캔본으로 해가지고 글씨를 인식하지 못하는 논문,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다음 좀 아쉬운 거는 국내 논문도 내가 자동 인식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논문을 내가 엔드노트로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DBP나 아니면 뭐 구글 스칼라나 다른 데로 가서 거기서 논문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에 PDF를 첨부시켜 주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DBPR 같은 경우는 인용이 있잖아요. 인용 가서 인용 보면 밑에 엔드노트라는 게 있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엔드노트 양식으로 얘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자가 추가가 됐죠. 논문 추가가 됐고 논문도 같이 다운받아 준 다음에 PDF 탭으로 가서 어태치 PDF를 클릭해서 다운받은 PDF를 추가해 주시면은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PDF를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아무래도 처음 넣는 것만 좀 불편하지 나중에 넣고 나서는 작업하는 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 점은 약간 좀 처음에만 수고로움을 견뎌주시면은 그 다음에 되게 편한 시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엔드노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 엔드노트가 정말 막 완전 무결하게 완벽한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엔드노트를 통해서 이 인용한 양식이 아무래도 미국 양식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국내 양식에는 맞춰져 있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국내 논문은 사람 저자 2명일 때 구분하는 게 반점 하나인데 여기는 엔드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 여기도 보면은 국내 학술지 이름도 원래는 중고딕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탈릭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올려주신 최은 교수님 영상 있죠? 한국 APA 양식 맞게 아래 한글에서 고쳐주시면 되니까 그거 보고 참고해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썼을 때 참고문헌 관리하는 그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실제로 논문 작성하면서 참고문헌 때문에 지적받는 빈도도 많이 줄었고 저도 시간도 많이 줄었고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거의 한 10년째 애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엔드노트 직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직원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정말 연구를 하면서 써보니까 편한 게 많이 있어가지고 꿀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엔드노트 소개하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나머지 연구도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